지금 겪고 있는 이 하락 과연 끝이 없는 추락일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매수 기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지금이 단순한 폭락이 아닌 거대한 유동성 사이클의 조정 과정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여러분의 스마트폰 거래소 화면은 연일 파란색 하락세로 가득하고 사무실과 식당에서는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 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만 들려옵니다. 2025년에 뜨거웠던 고점을 지나 시장이 식어가며 투자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대중이 시장을 떠나려는 바로 지금이 거시경제 데이터상으로는 가장 주목해야 할 변곡점입니다. 과거 2018년과 2022년의 하락장에서도 시장은 똑같은 공포를 심어주었지만 글로벌 통화량 공급지표인 M2 데이터는 항상 반등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감정이 아닌 데이터가 가리키는 시장의 진짜 방향성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의 등락에만 집중하고 계신다면 잠시 시선을 돌려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인 유동성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글로벌 M2, 즉 전 세계 총통화량입니다. 거시경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유동성 공급량의 상관계수는 무려 0.9를 상회합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알고리즘을 꿰뚫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자산 가격의 상승은 해당 자산의 내재 가치가 올라간 것이라기보다 그 자산을 구매하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자의 눈금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30cm 자가 갑자기 15cm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책상의 길이를 다시 쟀을 때 측정된 수치는 이전보다 2배로 커져 있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로 짜장면 가격을 들 수 있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과거보다 오른 것은 짜장면의 맛이나 품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서가 아니라 짜장면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 원리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의 변동이 자산의 가치 변화인지 아니면 돈의 가치 변화인지 말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변화 추이는 유동성이 다시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짜 바닥의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현재 2026년 2월은 지난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로부터 약 2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과거 사이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16년 반감기 이후 2017년의 고점을 기록하고 2018년에 조정을 겪었으며 2020년 반감기 이후에도 2021년 상승 후 2022년에 하락장이 찾아왔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반감기 다음 해인 2025년의 고점을 형성하고 그 이듬해인 2026년에는 유동성 순환에 따른 구조적인 조정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계절의 변화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서늘한 가을과 추운 겨울이 오듯 자산시장도 과열된 열기를 식히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일상에서 마라톤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한 뒤 다음 구간을 완주하기 위해 잠시 속도를 늦추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현재의 하락세는 시장의 붕괴가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휴식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사이클에서는 고점 대비 80%에 달하는 폭락이 발생했지만 이번 사이클은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현재까지는 하락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조정기를 단순히 공포로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2026년 2월 현재 우리는 다시 한번 경기 침체라는 무거운 단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을 분석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유동성 지표인 M2 통화량의 변화가 비트코인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지표가 악화될수록 비트코인 반등의 시점은 오히려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바이탈 신호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질수록 의료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약물을 투여합니다. 국가 경제 시스템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일반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침체 신호가 뚜렷해지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실물 경제는 완전히 멈춰섰지만 자산시장은 왜 역사적인 상승을 기록했는지 말입니다. 현재의 시장 하락과 공포는 유동성이라는 수도꼭지가 다시 열리기 직전의 시차, 즉 타임래그 구간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는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역설적으로 자산시장을 밀어올릴 연료가 채워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오고 있을까요? 지금 조용히 지갑을 채우고 있는 그들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2026년 2월 현재 시장의 공포심리와는 대조적으로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와 자산 운용사들의 공시 자료를 분석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버튼을 누를 때 기관 투자자들의 지갑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지되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특히 블랙록과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은 가격 하락폭 대비 견고한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거래소 호가창을 긁어 가격을 올리는 대신장의 거래인 OTC 마켓을 활용해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기관들이 당장의 손실 구간을 버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변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등락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에서 오는 초과 수익을 얻겠다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 매집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반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승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분명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지표인 M2 통화량이 다시금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유동성이라는 연료가 공급될 때 지금의 지루한 변동성을 견뎌낸 자본만이 시장의 보상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상승장이 도래했을 때 또다시 그때 살 거리라며 후회만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된 승자가 되시겠습니까? 2026년 2월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선 챕터들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 데이터인 M2가 보내는 선행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금리 인하 가속화와 채권 시장의 변화가 유동성 공급 재개를 가리키고 있는 지금은 시점을 분산하여 꾸준히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위험 자산이 아니라 팽창하는 화폐 시스템 붕괴에 대비한 보험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과거의 4년 주기 데이터가 미래의 수익을 완벽하게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상보다 유동성 공급이 지연되거나 가격 조정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레버리지 사용을 지양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본 내에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파도가 물러간 지금이야말로 다음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하락장을 공포로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회로 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